역대 대선에서 충북 표심이 당선의 결과로 이어졌던 만큼 거대 양당은 충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당의 지도부가 청주 전통시장 등을 돌며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으로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다단계 사기에 충북에서 수백 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기부활동과 캠페인까지 벌이며 신뢰에 탈을 쓰기도 했습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는 여전히 사행성 윷놀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돈이 큰 경우 몸싸움까지 벌어진다는 건데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청주시의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범석 시장이 MZ세대 공무원들과 청년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복지 확대와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다단기 사기. 참 사기 방법도 다양한데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으로 수천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AI와 친환경, 고수익이라는 말에 이끌린 사람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투자했지만 결국 허공에 돈을 날린 셈이 됐습니다. 충북에서만 수백 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수십 년간 자원봉사에 꾸준히 참여해온 A씨는 지난해 5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2시간만 봉사하면 5만 원을 준다는 말에 A씨는 무심천 정화활동에 참여했고 실제로 현금 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의 미끼였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50여 명은 며칠 뒤 청주의 한 사무실로 초대됐고 AI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단체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로 포장했고 전용 앱까지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회원들을 돕고 이에 넘어간 A씨는 최초 160만 원을 투자했고 일주일 뒤 수익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이라 가지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신뢰를 믿고 계속 한 거야. 이건 다단계가 아니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는 투자 금액이 3억 원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3,500만 원의 대출까지 끌어다 넣었습니다. 회원들에게 레벨을 부여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수익이 커진다고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단체는 각종 기부활동과 캠페인까지 벌이며 신뢰에 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A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체의 본사가 잠적하면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너무 거액이란 거의 3억이라는 돈을 제가 이제 그 돈을 더 펀딩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피해자는 충북에서만 최소 300명,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액도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투자 사기 행각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전국적인 피해 사실을 모으는 등 통합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북의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당의 지도부가 청주 전통시장을 돌며 유세전을 벌였는데 조만간 후보들의 방문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충청선대위원장이 청주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이틀째 충북 지역의 전통시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역대 모든 대선에서 충북의 표심이 당선의 결과로 이어졌던 만큼 충북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언제나 대선과 민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충청북도가 결정하면 대한민국이 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충청북도에서부터 먼저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달 초 이재명 후보가 이미 충북 8개 시군을 순회한 데 이어 민주당은 추미애, 박찬대, 이인영 등 당내 선거 지도부가 꾸준히 충북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이 후보가 다시 한번 충북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를 김문수 후보를 계속 수행하고 같이 찬조 연설하고 각종 정책 협약식에 참석을 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며칠 다녀보니까 이 양반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처럼 이 아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지난주 김문수 후보의 청주 유세에 이어 권성동 위원장이 청주를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재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접어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잇따라 충북을 찾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문화예술인 2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은 모든 시민이 창작자가 되는 사회로 이를 실현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약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소득 도입과 창작권 보장, 공정한 창작 생태계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학부모 연합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이 단체는 정의롭고 청렴 정직한 삶을 살아온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가 건강하고 협력적인 학교 현장 조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약속했다며 미래 세대 청사진을 제시하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돈이 커지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인데 대책은 그때뿐입니다. 이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중앙공원 복판에서 노인들끼리 윷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 판이 끝나면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윷놀이 도박. 가장 큰 판돈은 3만 원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판돈이 되게 크다고 하던데요? 2만 원, 만 원, 많이 넣어야 3만 원이요. 하지만 인근 주민의 말은 달랐습니다. 유출 한 번 던질 때마다 판돈을 거는 일명 패제비가 진행되면 오가는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 던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더블로 많이 이런 건 매로 가니까. 판돈이 커지면서 몸싸움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 근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윷놀이 도박으로 인해서 각종이 벌어지면 때리는 사람, 말리는 사람 다 같은 편이고. 경찰도 때때로 단속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막상 거기 현장에 나가면 24시간 단속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단속도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게 미흡한 편입니다. 지난 2022년 청주시와 상당경찰서는 중앙공원 도박을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지는 시들해졌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시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행위로 인해 자치단체 청렴도가 전국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관용 원칙과 특별 감찰 등 강력한 예방 대책도 가동 중인데요. 이번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 공직사회의 미래인 MZ세대 공무원들과 청렴 토론을 벌였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MZ세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업무 환경을 경청하며 격없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상사하고 소통이 잘 돼요?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청렴 유지를 위해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가 있다면 거절하는 용기와 함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통제나 아니면 하급자에 대한 인격 모독 아니면은 사적 심부름이나 성희롱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열람망을 이용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MZ세대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연금, 과도한 비상근무가 초래한 워라밸 붕괴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이탈 증가도 청년 문화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복지 확대와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자긍심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사 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민원이 잡혀 있으면 그런 거에 계속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조직 내 상급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하급자의 을질도 공무원 조직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휴직이라는 극단적인 외에 인사 고충 상담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그 능력도 조직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청주시는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특강과 분임 토의, 청년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렴도 하락의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몸에 중요한 해독기관인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데다 일부 제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잔류 용매가 추출돼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다이어트를 돕기 위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이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2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시험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 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일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 섭취하면 간 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 섭취해도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중복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과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한 개 제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추출용매인 초산에틸이 검출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공고를 수용해 문제된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최대 34배나 가격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기능성 원료와 내용을 확인하고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교사 다수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 지역 교사 20여 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번호로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임명장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주에 본사를 둔 현대 엘리베이터가 테스트 타워인 현대 아산타워를 오늘 준공했습니다. 충주 제5 일반 산단에 들어선 현대 아산타워는 최대 19대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으며 상주 연구 인력 160여 명의 R&D 센터를 갖췄습니다. 현대 아산타워는 당초 세계 최고 높이인 300m 테스트 타워로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50m 낮아진 250m로 완공됐습니다. 청주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8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받아 충북도 내 AI, SW 융합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주대는 이번 산업 선정을 위해 공과대, 리모델링 등 총 250억 원을 투자해 AI, SW 융합 교육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에게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에 흉기를 들고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수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지휘감독 책임을 맡았던 신병대 부시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신 부시장에 대해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난 2월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신 부시장에 대해 참사 당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신 부시장이 결과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담당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문 등 학교 시설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경비원을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청주와 일본 오비히로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오늘 취항했습니다. 오비히로 노선은 주 3일 운항되며 출발편은 오후 2시, 귀국편은 오후 6시 현지를 떠나 오후 9시 청주에 도착합니다. 이번 오비히로 노선 취항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에서 7개의 일본 정기편 노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대선이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대선 후보가 정치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고 정치의 본질은 국민 행복입니다. 누가 스타인지가 아니라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